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김지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이슈 준비하셨나요? 네, 오늘 준비한 이슈는 거리두기가 끝나고 사실상 일상 회복이 시작되고 있지만 기업들의 일하는 방식은 2년 전으로 완전히 돌아가지는 않고 있습니다. 반드시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아도 유의미한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사실들을 이제 기업이 알게 됐기 때문에 다양한 업무 수행 방식을 시도하고 있는 건데요. 코로나 사태 이후 기업 문화도 크게 바뀌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슈픽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재택근무가 정말 자리를 잡았는데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 코로나19 이후에도 재택근무를 희망한다 이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재택근무 시대가 끝나고 다시 출퇴근 근무 시대로 복귀를 한 직장인들의 경우에는 좀 힘들어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 소식을 전해드린 적도 있죠. 특히 회식 문화 부활에 대한 걱정도 많고 붐비는 시간대 출퇴근 시간 붐비는 것도 힘들고 이제 여러 그런 요인들이 이제 섞여 있는데 네. 그래서일까 최근 경기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도 재택근무를 희망하는 근로자는 10명 중에 8명에 달했습니다. 재택근무 종료가 되면 퇴사를 하겠다 이런 직원들도 많이 늘었다면서요? 네, 해외 사례이긴 하지만 미국에서는 지난해부터 코로나19 백신 보급에 따라 사무실 근무로 전환한 기업들이 이제 한국보다 더 많았습니다. 네. 이때 사무실 복귀를 꺼리는 직장인들이 이제 줄사표를 내기도 했다. 뭐 이런 소식인데 네.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4월 미국 근로자의 일자리 이탈 비율은 2000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급등했고 이후에도 재택근무 회사로 이직하겠다는 이들이 많아서 기업들이 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최근 애플의 최고 경영자 팀 쿡도 여기서 자유롭진 않다고 하는데요. 맞아요. 애플에서 재택근무 중인 직원들에게 사무실 출근을 하라라고 독려를 하고 나니까 그 후로부터 최근에 뭐 밥 안 먹어도 배부를 정도로 오히려 비난을 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뭐 세계적인 기업이지만 뭐 직원들의 마음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애플이 직원들에게 이번 달부터 최소 주 2일, 그러니까 이번 달 말부터는 주 최소 3일 출근을 제시하고 그런 이후에 후폭풍이 불고 있는 겁니다. 블라인드에 이직하겠다고 이제 그런 막 으름장을 놓는 직원들도 이제 늘어나고 있고 네. 실제로 퇴사로 이어지는 예도 있다고 하네요. 우리나라라고 해서 뭐 크게 다를까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맞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 이제 건설비만 4,800억 원 이상을 들여서 그 제2 사옥을 완공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엔데믹을 앞두고 임직원들의 출근을 준비하고 있던 와중에 최근 본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니 당분간 재택근무를 유지하기로 이제 결론을 내린 건데요. 네. 직원들의 재택근무 선호도가 굉장히 높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또 한 발 더 나아가서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주 3일 회사 출근이나 주 5일 재택근무나 이렇게 선택권을 또 줬다고 하네요. 대형 IT 기업뿐 아니라 다른 분야의 기업들도 재택근무와 사무실 근무를 혼용해서 사용하는 곳이 늘고 있죠. 네. 실제로 기업들도 엔데믹 이후에 재택근무를 어떻게 지속해서 활용해야 할지 그런 이제 새로운 방식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이제 반영을 한 건데요. 네. 재택근무를 100% 하지는 못할 경우에 출퇴근 시간이 소요되는 이제 사무실 출퇴근 시간이 소요되는 데 대한 직원들의 이제 반발을 좀 잠재우는 방안들을 고민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이제 거점 오피스 같은 것들이 도입된 기업들이 있습니다. 네. SK텔레콤과 KT가 이제 이미 운영을 하고 있고 현대차와 CJ그룹 역시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게 하이브리드형 근무 형태인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도입을 하거나 선택권을 주는 방식으로 좀 근무지의 변화가 계속 더 생겨날까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제 국내 기업 288개사의 인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면 코로나19 종식 후에도 재택근무를 도입할 계획이 있다고 답한 기업은 한 30% 수준인데요. 또 이제 구글이 세계 12개국 전문직 종사자 1,200명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77%가 3년 안에 이제 거점 오피스 같은 그런 재택과 사업 근무를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업무가 표준이 될 것이다. 그런 응답도 있습니다. 네, 정말 코로나19 이후에 그 기업 문화의 가장 큰 바뀐 점이라고 하면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재택근무의 효율성을 체험해본 직장인들 입장으로서는 완전히 이 재택근무를 포기하기가 참 어려운 건데 이렇다 보니까 앞으로 어떤 직장을 선택할 때도 이런 근무 형태도 꽤 중요한 요소가 되겠어요. 네. 취업 포털에서 직장인들에게 재택, 출근, 거점 오피스 등의 이제 다양한 형태가 직장을 선택을 하는데 얼마나 영향을 줬는지 물어봤더니 네. 10명 중 7명은 이런 근무 형태가 직장을 유지하거나 옮기는 데 큰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 회사로서는 좋은 인재를 구하려고 할 때 이런 부분을 조건으로 내세울 수도 있는 것이죠. 영국에 본사를 둔 한 글로벌 로펌 회사는 직원들에게 완전한 재택근무를 허용하고 대신 급여는 20% 삭감하겠다. 이런 방안을 제시해서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급여를 또 삭감한다고 하면 또 이 부분을 좋아할 직장인들이 없을 것 같기도 한데. 그렇긴 하죠. 네. 근데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대기업이야 뭐 예산이 또 충분하니까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만 중소기업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가 이제 재택근무 도입에 어려움이 있는 사업장에 대해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을 하고 각종 정부의 지원 제도와 연계해 부담을 덜어주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재택근무 프로그램 설치 등 인프라 구축 비용을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고 인사 노무 비용도 직원 1명당 360만 원까지 지원해서 재택근무에 따라 추가로 발생하는 사업주의 부담을 줄여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네, 한컷 이슈도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한컷 이슈 어떤 내용인가요? 네, 오늘 한컷 이슈는 엔데믹 시대에 달라진 풍경이 또 하나 있죠. 바로 사내 이직인데요. 이직을 하면 보통 다른 회사로 옮기는 것을 이제 당연히 생각을 할 텐데 코로나19 이후에 직원 스스로 다른 계열, 그러니까 한 그룹 내에 다른 계열사에 지원을 해서 이동할 수 있는 제도가 생겨났습니다. 회사가 직원을 배치하는 인사 발령과 다르게 타 부서나 다른 계열사로 내가 변경을 요청해서 이동을 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직원이 이제 소속 전체 그룹에서는 소속을 유지한 상태에서도 원하는 진로나 직무를 재선택할 수 있는 그런 이직과 약간 유사한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이죠. 또 한 회사에 다니면서 다양한 업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직원들에게도 상당히 인기가 좋다고 하는데요. 한 설문조사를 보면 직장인들은 사내이직 제도의 10명 중에 8명이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뭐 기업 입장에서도 경력직 사원들 이탈을 막는 효과도 클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제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은 사실 이제 사라진 상태인데 그만큼 경력직으로 다른 회사에 이직을 하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그 그룹 입장에서도 인재의 이탈을 막을 수 있고 또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또 이 얘기를 듣다 보면 생기는 궁금증이 상대적으로 좀 선호하는 부서들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서에 지원 인력이 많이 몰리거나 그러진 않을까요? 물론 선호하는 부서나 계열사가 존재는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일단 사내이직 제도라고 해서 전부 다 받아들여 주는 것은 아니고요. 그 부서에 당연히 TO가 있어야 되고 그래야 이제 지원이 가능하고요. 네. 그 지원을 받는 경우에도 그 지원자에 대해서 경력과 기존의 어떤 직무의 연관성 이런 것들을 다 검토를 해서 사실상 사내에서 옮길 뿐이지 이직과 상당히 유사한 구조에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사내에서의 이동이 되면 좋지만 그렇지 못했던 경우에 그러니까 이동에 부서 이동이 실패했을 경우에는 다시 그 부서에 남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내부에선 좀 이탈자라고 낙인 찍히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들거든요. 네, 충분히 걱정이 될 만한 지점인 것 같은데요. 네. 그런 부분들은 이제 단점이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우려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제도를 운영하는 이제 롯데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계열사 지원으로 인한 불이익과 보복을 일단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직원들이 안심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채용 과정은 비밀에 붙이는 거고 또 지원 사실부터 이력, 합격 여부 등도 지원 회사 내에서 최소한만 알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내 이직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직원을 일단 보호하겠다 이런 기준은 가지고 있는 것이죠. 네. 코로나19 이후 사회 곳곳에서 기존의 관행을 깨고 새롭게 정립해가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직장 문화는 앞으로 또 어떻게 새롭게 바뀌어갈지 주목됩니다. 오늘 김지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